자, 전력 수송을 할 건데 여기는 내용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일단 계산해야 되는 거랑 공식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정리 좀 잘 하면서 해봅시다. 자, 먼저 전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전기 에너지의 양인데 이 전기 에너지, 우리 에너지잖아. 자, 이 전기 에너지의 양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정한 시간 동안, 즉 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값을 가지고 전력이라 그래. 그러면 전기 에너지라는 건 우리 배우는 거 중학교 때 뭐라고 했었냐면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그 흐르고 있는 전류에다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과 그리고 그 전류가 흐른 시간, 요 셋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전류에다가 전압 시간, 전류는 I, 그 다음에 전압은 V, 시간은 T 해서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VIT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전기 에너지도 어쨌든 에너지 중에 하나니까 단위는 줄 단위를 써서 이렇게 나타낼 거야. 그 다음에 이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값을 이제 전력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초 단위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시간으로 나눠버리니까 요 시간항이 소거되면서 전력이라는 게 구하는 식이 전압 곱하기 전류, 그냥 요렇게 되는 거지. 전압 곱하기 전류. 그래서 전력이라는 거 계산하는 거는 그냥 간단해.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돼. 전압이라는 거는 우리 전압 V 이렇게 쓰고 전류는 I 이렇게 쓰면 되지. 그치? 그러면은 자, 요 전력이라는 거의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줄 단위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뭐로 나눴어? 시간 초로 나눴잖아. 그래서 줄 퍼 세크 이렇게 나타내도 되는데 우리 전력이라고 하는 걸 쓸 때는 주로 단위를 뭘로 쓰냐면 줄 퍼 세크와 동일한 W라고 하는 와트 단위를 쓸 거야. 와트. 그래서 이렇게 와트 단위의 전력을 구하는 것 공식은 P는 V 곱하기 I.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P는 VI. 요거 하나 계산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오메 법칙이랑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정리를 해볼게요. 오메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그 전류의 세기와 관련된 법칙이었어. 자, 도선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전압이라고 그랬지. 전압이라고 하는 거. 전류가 이제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다. 그 다음에 전류라는 게 있고, 전류는 그냥 흐르는 양을 얘기하는 거고, 저항이라는 거 있었어? 저항은 전류를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죠? 그래서 이때 요 전류랑 전압과 저항, 요 셋의 관계를 가지고 오메 법칙이라고 하고, 전류 I는 뭐에 비례하고? 전압 V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도선에 흐른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계산했었지. 그래서 오메 법칙을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오메 법칙 I, 전류 I는 전압 V 나누기 저항 R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렇게 했지. V는 I 곱하기 R 이렇게. 그래서 요 I 대신에 R분의 V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식을 어떻게도 바꿀 수 있어? V 제곱을 R로 나눠준다. R분의 V니까. 또는 어떻게 돼? V는 IR이니까 V 대신에 여기다가 IR을 집어넣게 되면은 I 제곱의 R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왼쪽에 있는 요 식은 언제 쓸 수 있느냐? 뭐 오른쪽에 있는 요 식은 언제 쓸 수 있느냐? 자, 요거는 전류를 모를 때 이거 쓰면 돼. 전류를 모를 때 저항하고 전압만 알면 이거 대입하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전압을 몰라. 그러면 그냥 전류에다가 제곱하고 저항을 곱해서 계산하면 돼.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계산하는 게 이렇게 전류 곱하기 전압으로 계산하면 돼.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각각 이제 구하는 거 언제 이런 거 쓰는지. 우리 근데 요거는 오늘 잘 안 쓸 거고요. I 제곱 R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VI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로 자주 쓸 거야. 그래서 오메 법칙이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전기 에너지의 양, 전력이라는 걸 해봤는데 이런 전기 에너지를 발전소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가정에다 공급해주잖아. 그 공급해주는 과정을 가지고 송전이라 그래.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에너지를 소비자에게 수송하는 과정을 가지고 송전이라고 하고 전기 에너지를 수송하는 전선을 가지고 송전선이라고 한다. 그럼 송전이 왜 필요하느냐? 발전소가
우리 도심지가 있으면 도심지 안에 막 발전소가 있는 건 아니고 다 주변에 있잖아. 그러니까 주변에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를 도심지로 뭐 가정이나 빌딩에다가 공급을 해주려면 보내는 과정, 송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송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 어쨌든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 거니까 뭐 해야 돼? 에너지를 안전하게 그리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보내줘야 되겠지? 그러면 안전하게 보낸다라는 거는 뭐야? 사람의 손이 잘 닿지 않게 하면 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겠지? 그냥 사람이 감전되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효율적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 에너지 효율이라는 거 배웠잖아. 에너지 효율은 뭐였어? 에너지 효율은 공급한 에너지에 대해서 유용하게 사용한 거. 이거였지. 그치? 요거 같이 하면서 이제 열기관의 열 효율 이런 것도 나왔었잖아. 열 효율은 뭐야? 공급한 에너지에 대해서 해준 일의 양, 뭐 이런 거였지, 그치? 그러면 효율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유용하게 실제로 사용한 에너지의 비율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잖아. 즉 다르게 얘기하면 손실되는 또는 빠져나가는 에너지의 양이 또는 쓸모없는 형태로 바뀌는 그런 에너지의 양을 줄인다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안전하게 수송하는 방법하고 효율적으로 수송하는 방법 뒤에서 다 다를 거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송전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내는가 요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먼저 볼 거야. 그러면 전력을 수송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수송 과정 먼저 정리해 볼게요.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어. 그러면은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보내줘야 되지. 근데 보내주기 전에 먼저 효율적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일단 뭐부터 하냐면 아주 높은 전압으로 전압을 바꿔서 보내준단 말이야. 그걸 초고압 변전소라 그래. 변전한다라는 거는 전압을 바꿔주는 거야. 전압을 높여주거나 낮춰주는 건데 아주 높은 고전압으로 전압을 바꿔준다. 자,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다? 효율적으로 보내는 것과 관련된 거다. 이따가 뒤에서 왜 전압을 높이면 효율적으로 보내지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초고압 변전소를 지나서 이제 보내줄 거지. 누가? 발전소가 전기 에너지를 보내줄 거야. 이때 보내주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공급 전력이라고. 공급 전력. 자, 공급 전력이라는 건 이제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얘기해. 그러면 이 보내주는 전기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계산. 전력이니까, 어쨌든 전기 에너지 양이니까 그냥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변전소를 지나서 나오는 전압, 뭐 송전되는 전압 또는 공급되는 전압, 뭐 똑같아요. 송전되는 전압. 요거를 V0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공급 전력을 P0라고 할게요. 그러면 송전 전압에다가 곱하기 송전선에 흐르는 송전 전류 I 이렇게 둘을 곱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내줘. 쭉 보내주다가 어딜 가냐면 1차 변전소라는 곳을 가는데 1차 변전소는 뭐냐? 똑같이 변전,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거야. 자, 여기서 어떤 걸 하냐면 전압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 뭐도 하냐면 우리 전기 에너지를 이제 필요한 곳에다가 나눠주는 거야. 필요한 곳에서 나눠주는 과정을 가지고 배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엄청나게 초고압으로 만들어진 전압이 쭉 오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양이 많이 필요로 한 곳으로 먼저 내보내주는 거야. 거기가 어디? 공장과 같은 곳. 1차 변전소에서는 공장 같은 곳에 전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곳에다가 배전, 전기 에너지를 나눠준다. 그래서 나눠주고 남은 에너지를 또 이제 보내줘. 어디로? 2차 변전소로. 2차 변전소도 마찬가지. 전압을 변화시켜주고 또 배전을 한다. 배전을 한다. 이번에는 어디다가? 그래도 좀 많이 전기 에너지를 쓰는 뭐 고층 빌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철과 같은 곳 이런 곳에다가 보내준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어디다가 보내줘? 이제 가정에다가 보내주는데 가정에 올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거 콘센트를 보면 알겠지만 220V라는 굉장히 낮은 전압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또한 한 번 더 변전을 하는데 이때 여기를 변압기라고 얘기를 하고 주상 변압기라고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주상 변압기에서 전압을 변화시켜서 220V로 낮춰줘서 가정에다가 공급을 해준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수송 과정이야. 전력 수송 과정. 그래서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변전소, 변압기를 거쳐서 가정으로다가 보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수송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뭐 빌딩이나 전철 공장으로 보내는 거 요거를 지금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는 거 요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돼.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 사이 지점은 이제 송전선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되어 있겠지. 송전선이라고 하는 걸로. 근데 이 송전선이라는 건 어쨌든 전선이니까 도선이잖아. 도선에는 항상 뭐가 있어?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지? 저항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이런 저항이라는 게 있을 때 전류가 흘러가다 보면은 저항에 의해 열작용, 열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앞에서 에너지 효율 같은 거 요거 할 때 전기기구, 전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뭐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항상 열이 발생했었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렇게 저항에 의해서 열작용이 생긴다라는 거는 열에너지 형태로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는 의미가 되겠고 그로 인해서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손실이 된다. 그때 손실되는 전력을 가지고 손실 전력 또는 전력 손실이라 그래. 그러면은 발전소에서 보내준다고 했을 때 100만큼 보내줘도 손실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100만큼을 다 못 쓰겠지. 그래서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급 전력이라 그랬지.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공급 전력이 있으면 공급 전력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해봐. 100만큼 보내주는데 손실되는 전력이 예를 들어서 5만큼 있어. 그러면은 가정에 도달하는 거,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밖에 안 돼? 100이 오는데 100이 오다가 5만큼 사라졌으니까 95만큼밖에 못 쓰겠지. 그죠? 그래서 발전소에서 송전선을 거쳐서 가정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우리는 전력량이 얼마나 손실돼서 가정에서는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요걸 이제 중점적으로 볼 거고 요거를 계산하는 것까지 오늘 다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송전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랑 이제 변압기 이거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보면 자, 송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력의 일부가 손실이 되는데 그때 손실되는 양을 가지고 전력 손실이라 그래. 그럼 이 전력 손실은 1초 동안 송전선에서 열에너지로 전환되는 양, 즉 손실되는 양을 계산하는 건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에다가 송전선의 저항의 곱으로 표현을 해. 그래서 손실 전력 계산하는 식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에다가 송전선의 저항 이렇게 계산하는데 자, 아까 우리 전력 계산하는 식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 하나는 뭐였어? V 곱하기 I. 하나는 또 뭐였어? V 대신에 IR 집어넣어가지고 I 제곱 R. 그 다음에 I 대신에 R분의 V 집어넣어가지고 뭐였어? R분의 V 제곱. 이렇게 있었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요 식을 쓴다는 거야, 요 식. 자, 왜 요 식을 쓰는 거냐면 우리 뒤로 넘어가서 자료 파헤치기에서 전력 손실을 구하는 식, P 손실은 I 제곱 R. 요걸 유도하는 거 할 건데 자, 요걸 할 때 우리가 뭘 가지고 봐야 되냐면 요거부터 봐야 돼. 자, 우리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초고압 변전소라는 데를 지나지. 초고압 변전소. 요 초고압 변전소를 지나서 이제 뭐해? 가정에 보내줄 때 송전선이라는 걸 타고 가지. 그래서 가정에 도달을 한다. 자, 요 과정 우리 아까 했었잖아. 자, 요 과정을 가지고 한번 볼게. 자, 발전소에서 이제 보내줄 거야. 그 보내주는 전력을 가지고 공급 전력이라고 해볼까? 공급 전력. 자, 이 공급 전력 P0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이 공급 전력 P0는 어떤 거냐면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압이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발전소에서 흘려주는 전류, 이렇게 둘의 곱으로 나타낼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서 한 2만 정도의 와트, 2만 와트 정도의 전기 에너지, 전력을 보내준다라고 해볼게. 그랬을 때 발전소에서 전압을 예를 들어서 200볼트로 보냈다라고 하면은 곱이 2만이니까 얼마가 돼? 100A 정도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되겠지? 자, 이 왼쪽의 거는 요거는 이제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거야. 발전소에서. 자, 발전소에서 이렇게 보내주면 이제 초고압 변전소 쪽으로 갈 거야. 그지? 자, 초고압 변전소에서도 이제 전기 에너지가 넘어와서 갈 거 아니야. 근데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공급 전력량 자체가 그대로 그냥 넘어오는 거야. 여기서는 더 이상 만들어지거나 소실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초고압 변전소에서 예를 들어서 전압을 2000볼트로 지금 한 10배 정도 올렸어. 그러면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어떻게 되겠어? 전압하고 전류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잖아. 전압하고 전류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2000볼트에 얼마? 10A가 흐르면 똑같은 2만 와트라고 하는 전기 에너지를 보내줄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그걸 타고 이제 송전선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지. 얼마? 2만 볼트의 전압으로 10A의 전류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야. 근데 이때 송전선에서는 저항 R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이 저항 R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에 의한 열작용으로 이제 전기 에너지가 손실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될까?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10A 그대로 될 거야. 왜냐면 이 초고압 변전소하고 송전선 자체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오는 거야, 전류는. 근데 이 송전선 양단에 걸려있는, 송전선 쪽에 걸려있는 전압은 우리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얘 손실되는 전력을 계산할 때 전압 V 요거를 그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전류하고 저항 요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손실되는 전력은 어떻게 돼? 10A의 전류인데 그거의 제곱에다가 저항 R을 곱하면 되는데 저항 R을 15ohm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15ohm 해가지고 1000W만큼의 손실이 생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2만을 보내줬는데 1000이 손실되니까 가정에 도달하는 거는 19000W만큼이 도달하는 거다. 이때 이 값을 가지고 우리 뭐라고 한다? 소비 전력이라고 한다. 가정에 이만큼 공급이 되었으니까 가정에서 이만큼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송전선을 저항 R인 저항으로 생각하면 송전선에 I의 전류가 흐를 때 송전선 양단에 걸리는 전압 V는 오흠의 법칙에 따라서 V는 IR이기 때문에 손실되는 전력은 I제곱 R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한다? 요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전류값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전류에다가 저항 요 두 개를 알고 있을 때의 공식 I제곱 R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을 구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뭘로 식을 바꿀 수 있냐면 여기 한번 봐봐봐. 공급되는 전력이 있어. 공급되는 전력이 있을 때 이 공급되는 전력 P0는 우리 초고압 변전소에서 보내지는 전력 요거랑 똑같지. 그러면은 전압을 2000볼트로 올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내주고 있잖아. 이때 초고압 변전소를 지나서 나가는 전압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돼? 공급 전력 또는 송전 전압이라 그래. 송전 전압 V0. 그 다음에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가지고 그냥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그냥 전류 I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공급 전력 P0는 송전하는 전압 V0에다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I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근데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랑 요 변전소를 지나서 흐르는 전류랑 크기가 똑같다 그랬잖아. 10A로. 그러면
여기에서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 I 제곱 R에서 여기에 I라는 값 대신에 요 I를 집어넣으면, 즉 V0분의 P0라는 걸 집어넣게 되면 V0분의 P0의 제곱의 R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요 부분이 이제 조금 많이 어려워. 요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발전소를 지나서 변전소에서 보내주는 전력이 있어. 공급 전력 P0라고 해서 P0. 이 공급 전력 P0는 뭐다? 우리 송전선을 이제 보내주는 송전전압 V0에다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I로 계산할 수 있다. 즉 P0는 V0 곱하기 I 요거고, 그 다음에 손실되는 전력은 이제 어떻게 계산한다?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 V에다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I, 즉 손실 전력 P 손실은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랑 요 I랑 다르다 그랬지? 요거 달라요. 그러면 ohm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 곱하기 R이라서 식이 어떻게 된다? I 제곱에다가 R 이렇게 된다. 근데 요 공급 전력을 계산할 때 우리 송전전압에다가 전류 했을 때 요 전류 I는 V0분의 P0인데 요 전류하고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하고는 어떤 거다? 같은 거다. 그래서 얘를 V0분의 P0의 제곱에다가 저항 R 곱한 값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뭐예요? 송전전압의 공급 전력 제곱의 저항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력 손실을 구할 수 있고, 그럼 이런 전력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 자, 전력 손실되는 전력을 줄인다라는 거는 이 값을 작게 한다라는 게 있냐. 그지? 첫 번째는 전류를 어떻게 한다? 낮춰주면 된다. 두 번째는 저항을 낮춰주면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저항을 낮추는 방법부터 먼저 정리해 봅시다. 저항을 낮춘다. 자, 저항을 낮추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일단 저항이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잖아. 방해하는 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가 지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막 그렇게 좋지 못해. 예를 들자면 비포장도로야, 비포장도로. 자, 비포장도로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자동차가 막 지나갈 거야, 자동차가 막. 자, 이렇게 세대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해보자. 근데, 만약에 이 비포장도로의 길이가 더 길어지게 되면은, 자동차가 똑같이 세대가 지나가긴 하는데, 뭐야? 비포장도로가 더 기니까 더 오래 걸리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항이라고 하는 값은 길이가 길어질수록 더 커진다. 저항이라는 값은. 그 다음에 도로가 똑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는 폭이 좀 더 넓어. 그러면 자, 지나가는 차의 속도는 똑같겠지만 그래도 도로가 넓어졌으니까 더 많은 차가 지나갈 수 있지. 그러면은 이 자동차의 흐름을 가지고 전류라고 생각하면 더 많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작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봤을 때는 저항은 우리 요거를 이제 하나의 도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단면적 넓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흐름이 빨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R 값은 뭐에 비례하고?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도선의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요거를 식으로 써놓은 게 뭐냐면 저항 R은 S분의 L이다 이렇게 쓰고 요 앞에다가 비례상수 ρ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이제 비저항이라 그래서 요 비저항은 저항의 재질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자, 지금 아까 이건 뭐 비포장도로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 포장한 도로면은 재질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런 것처럼 포장한 도로일 때도 물론 늦게 가긴 하지만 비포장 도로일 때보다는 더 빨리 갈 수 있잖아, 그지? 자, 이런 것처럼 재질에 따라서도 저항이 달라지고 길이와 단면적에 의해서도 저항이 달라진다. 그러면 저항을 낮춰준다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좋은 재질을 사용하면은 되겠지? 그지? 또는 길이를 짧게 하거나 얘를 낮춰주게 되면은 저항이 작아지니까 또는 단면적을 어떻게 해주면 돼? 넓혀주면 돼. 근데 생각을 해보자. 일단 첫 번째로 전기 저항이 작은, 전기 전도성이 높은 재질의 송전선을 사용하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송전선을 굵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길이를 짧게 만들면 되는데 굵게 만드는 경우에는 점점점 커지니까 더 무거워질 거고 제작 비용이 많이 들겠지. 더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더 단단하고 좀 강한 그런 송전탑을 세워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단점이 있어. 그 다음에 길이를 짧게 하는 거. 자,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송전선을 연결하는데 얘를 짧게 한다라는 거는 발전소 가까이에 집 짓는다. 뭐 집을 가까이에 발전소를 짓는다 이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저항을 낮추는 방법 요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돼. 그러면 두 번째,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어떻게 하면 돼? 작게 한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이 전류의 세기를 작게 할 때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정은 어떤 거냐면 공급하는 전력 P0가 일정할 때에 대해서 보는 거야. 공급 전력 P0가 일정할 때. 자, 그럼 공급 전력 P0가 일정할 때, 요 P0라고 하는 게 일정할 때 P0는 전압, 송전전압 곱하기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때 얘가 일정할 때 이 전류 값을 낮춰줘야 하니까 반대로 누구를? 송전전압을 높여버리게 되면은 전류의 세기를 작게 할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 손실되는 전력은 왼쪽에 식이 있죠? 전류의 제곱에다가 저항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전류라고 하는 거는 전압분의 전력 공급의 제곱에다가 저항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송전전압 공급하는 전압이 2배가 된다 그러면 2분의 1인데 2분의 1의 전체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요 전체 값은 어떻게 된다? 4분의 1배로 감소한다. 자, 요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송전하는 전압을 몇 배로 늘리면 2배로 늘리면 전류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2분의 1배가 되는데 왜 2분의 1배가 된다고요? 공급 전력이 일정해야 되니까. 자, 얘가 일정할 때 얘네 둘의 곱으로 표현하는 값인데 일정할 때 얘가 2배 되면 얘는 2분의 1배가 되지. 그러니까 전류가 2분의 1배가 돼. 근데 전류가 2분의 1배가 되면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잖아. 그러니까 손실되는 값은 어떻게 된다? 4분의 1배로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보내줄 때는 항상 전압을 엄청나게 높여줘가지고 보내준다라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은 손실되는 양이 많아져서 가정에 도달하는, 가정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전력 손실을 줄이려면은 전압을 높여야 되는데 전압을 높이는 거에는 변압기라고 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변압기라는 거 밑에 있는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변압기라고 하는 거 자체는 어떻게 생겼냐면 코일이라고 하는 우리 원형으로 감겨져 있는 도선 있지? 그거랑 철심 이렇게 둘로 구성되어 있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철심이 있어. 이렇게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이러한 철심이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철심이 있는데 그 철심에 무엇이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는 거야. 코일이. 자, 이런 식으로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어. 그 다음에 왼쪽에 감겨 있는 것도 있고, 오른쪽에 하나 더 감겨 있어. 이렇게. 자, 오른쪽에 감겨 있는 코일을 가지고 그려보면은, 이렇게. 좀 더 촘촘하게 한번 그려볼게. 촘촘하게.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뭐 왼쪽, 오른쪽 구분 없이 그냥 할 건데, 그냥 왼쪽에 있는 애를 가지고 1차 코일이라고. 1차 코일.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애를 가지고 2차 코일. 이렇게 2차 코일. 그럼 1차 코일, 2차 코일은 각각 어떤 거냐면, 1차 코일은 이제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류가 연결되는 부분, 즉, 전류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 그럼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류는 우리 앞에서 교류 전류였지, 교류 전류. 그래서 교류 전류가 입력된다라는 의미로 여기다가 교류 표시, 물결, 이렇게 나타낼 거야. 교류 표시, 물결. 자, 그럼 이쪽에 교류 전류가 막 흘러.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전압이 변하느냐? 자, 여기서 교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한다면, 자, 1차 코일에 교류 전류가 흐르면, 요 교류 전류라고 하는 건 뭐였어? 교류 전류라고 하는 건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도 바뀌는데 전류의 방향도 바뀌는 거야. 그러면 우리 전류가 흐르게 되면 우리 오른손 비비고 있었잖아. 그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지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근데 전류가 세기도 달라져. 그러니까 뭐야? 자기장의 세기가 더 막 강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더 막 강해지거나 하겠지? 자, 교류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철심을 통과하는 철심이랑 같이 감겨 있으니까 만약에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면은 이쪽으로 자기장이 세질 거고 만약에 전류가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자기장이 세지겠지? 철심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철심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 자 봐. 철심을 따라서 자기장이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면 철심 따라서 이렇게 형성되고 또 이렇게 형성되고 그러면 이쪽 2차 코일에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막 변하게 되고 뭐 또는 이 방향으로 막 변하게 되잖아. 2차 코일의 자기장이 변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나와야 되는 단어가 있지? 코일의 주변에 자기장이 변한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난다. 그럼 전자기 유도로 2차 코일에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그러면 1차 코일에 교류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2차 코일 쪽에 이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면서 이쪽에 이제 뭐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쪽에 막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변압기라고 하는 거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1차 코일에 교류가 입력이 되면 그 교류로 인해서 철심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고 철심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다 보니까 2차 코일 쪽에도 자기장이 막 변하는 게 만들어지지? 그러면 2차 코일 쪽에 전자기 유도로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 앞에서 요 유도 전류를 만드는 유도 기전력이라는 게 있었어. 유도 기전력. 다르게 얘기하면 유도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의 크기는 어떻게 됐어? 자기장이 빠르게 변할수록 크게 변할수록 그 다음에 감긴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배웠었죠? 그지? 그래서 1차 코일 쪽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하고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1이라고 할 때 그리고 1차 코일 감긴 수를 N1이라고 할 때 2차 코일 쪽에 걸리는 전압 V2 전류 I2 감긴수 N2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1차 코일 쪽하고 2차 코일 쪽에 걸리는 전압의 B 자, 요 전압의 B는 뭐와 같냐면 감긴 수의 B 자, 요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 이쪽에 전류가 입력이 됐어. 전류가 입력이 돼서 자기장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쨌든 이 전압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니까. 그러면 그 자기장의 세기는 뭐에 비례하는 거야? 1차 코일의 감긴수에 비례하는 거야. 왜? 감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장이 더 강하게 형성될 거니까. 그러니까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감긴수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면 2차 코일 쪽에 걸리는 전압, 유도 기전력도 감긴수에 비례하잖아. 그러니까 전압의 비가 곧 감긴수의 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의 비 V1 대 V2는 감긴수의 비 N1 대 N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비례식이잖아요. 내항의 곱하고 외항의 곱은 같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V2 곱하기 N1은 V1 곱하기 N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정리하면 나누고 나눠서 V2 분의 V1은 N2 분의 N1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차 코일 쪽하고 2차 코일 쪽에 별다른 전력의 손실이 없다 그러면 1차 코일 쪽의 전력, 전기 에너지가 2차 코일 쪽으로 그대로 다 넘어오는 거야. 입력되면 출력되는 거야. 입력을 100만큼 해줬으면 출력도 100만큼 되는 거야. 1차 코일 쪽의 전력값과 2차 코일 쪽의 전력값이 같다라고 두면, 자, 전력이니까 어떻게 계산해? 전압 곱하기 전류, 전압 곱하기 전류. 그래서 둘은 같다. 요거 또 식을 조금 정리해 봅시다. V2로 나눠주고 I1으로 나눠주면은 식이 어떻게 돼? V2 분의 V1은 I1 분의 I2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다 묶어가지고 공식 외웁시다. V2 분의 V1은 I1 분의 I2는 N2 분의 N1 이렇게 된다. 자, 그러니까 뭐야? 전압은 같고 감긴수랑 전압이랑 감긴수는 같고, 그 다음에 전류랑 감긴수는 역으로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변압기를 이용해서 전압을 내가 높인다. 전압을 높인다라는 거는 나오는 게 커진다는 거지, 그지? 나오는 게 커지게 하려면, 나오는 거 V2가 커지게 하려면 얘가 일정할 때 얘를 많이 감으면 되겠지. 반대로 전압을 내가 낮춰주고 싶어. 전압을 낮춰주고 싶어. 즉 V2를 작게 만들고 싶어. V1 일정할 때 V2를 작게 하고 싶어. 그러면 N2를 작게 해버리면 되겠지. 또는 뭐 N1을 크게 해버리거나.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변압기를 이용해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거 어떻게 하는지도 잘 봐주셔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면 이제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요거 볼 거예요. 27페이지에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요거 이제 내용 그냥 정리하면서 한번 볼게요. 전력 수송 과정에서 고전압으로 송전하면은 손실되는 전력은 줄어들어. 아까 우리 했었지? 근데 감전사고라든가 하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안전하게 전력을 수송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송전선을 지하에 묻어서 폭풍우나 낙뢰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건데, 요걸 가지고 땅속에 묻는다라는 의미로 지중화한다라고 해요. 지중화. 그러니까 전선을 지중화한다 라고 하는 건 땅속에 묻는다라는 건데, 땅속에 묻으면 당연히 이제 사람의 손이 뭐 닿지 않을 테니까, 땅을 파진 않는 이상 그러니까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장점을 따져보게 되면은 안전하지. 그리고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은 송전선 막 전선 전봇대 선들 막 얽혀 있잖아. 그러니까 미관상 아주 좋다.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 이러한 장점이 있어.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땅속에 묻어야 되잖아, 모든 전선을. 그러니까 비용이 일단 많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송전선이 끊어지거나 해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이제 보수를 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유지하고 보수하기가 힘들다. 어디가 끊어졌는지 알아야 얘네가 찾아가지고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치? 땅속을 다 파봐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송전탑은 인적이 드문 지역에 높게 설치하고 고압 송전선 주변에 구조물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접근을 막고, 송전선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수리할 때 이제 수리 로봇을 쓴다. 근데 뭐 수리 로봇이 뭐 지가 알아서 올라 기어가가지고 막 연결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로봇 팔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전력 수송 방법,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높인다. 우리 아까 했던 거지. 그 다음에 송전 경로를 효율적으로 해서 수송하는 거리를 줄이는 거. 그 다음에 필요한 전력량을 예측하고 공급하는 거를 이제 조절해서 버려지는 거를 줄인다라는 거야. 전기라고 하는 거는 보내주면은 보내준 만큼 쓰게 되는 거거든. 근데 너무 많이 보내주게 되면 이제 버려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딱 보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방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마트 그리드라 그래서, 자, 교류라고 하는 것의 장점을 이용하는 거야. 자, 교류라고 하는 전류가 어쨌든 우리의 가정에 공급이 되잖아. 이렇게. 근데 이 교류라는 거는 양방향 통신인 거지. 전류가 이렇게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고, 방향이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이 교류 전류의 장점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과 같은 것들을 사용량의 정보를 주고받아서 정말 딱 필요한 만큼만 보내주고 남는 거는 다른 곳으로 배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저장을 했다가 다음에 다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방법을 가지고 스마트 그리드라고 한다. 그래서 소비자의 수요량과 전력회사의 공급량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서 필요한 것만 공급하고 남는 거는 다른 데에 배전하거나 아니면은 저장을 해가지고 쓴다. 그 다음에 초전도 케이블. 우리 앞에서 초전도 현상이라는 거 신소재 할 때 했잖아. 자, 초전도 케이블이라고 하는 건 일단 뭐야?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이거잖아. 근데 우리 손실 전력 어떻게 계산했어? 손실 전력은 전류의 제곱에다가 저항인데 요 저항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손실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보내줄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 초전도 케이블 오른쪽 아래 그림이 있어. 초전도 케이블을 지지해주는 구리 와이어가 있고 구리선이 있고, 진공층으로 외부와 단열하는 역할을 하는 층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는 세라믹 소재로 전류가 흐르는 초전도체가 박혀 있고, 그 사이에 빈 공간에는 영하 196도씨로 낮출 수 있는 액체 질소가 흐르는 관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액체 질소를 계속해서 부어줘야지만 온도가 내려가면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유지비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단점. 그 다음에 상용화하기는 좀 어렵겠지?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초고압 직류 송전. 자, 초고압 직류 송전은 어떤 거냐면 교류 전류가 아닌 직류 전류로 보내주는 방법이고, 아주 높은 전압으로 보내주는 거야. 그럼 아주 높은 전압으로 보내주면 당연히 손실은 줄어들 거니까 좋을 건데, 직류로 보내기 때문에 장점은 어떤 거냐면, 우리 교류라고 하는 걸로 보낼 때는, 교류 전류가 흐를 때는 교류 전류에 의해서 전자기파와 같은 것들이 발생해. 그래서 뒤에 물리 원에 가면은 이제 교류 전류에 의해서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원리랑 이런 것들 다 할 건데, 지금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전류가 흐르는데 교류라는 게 흐르면 시간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고 막 이러면 전자기파가 발생해. 그럼 전자기파도 어쨌든 파동,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손실되어 나간다라는 건데, 직류로 손전하게 되면은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거야. 그래서 직류를 이용해서 고압을 송전하는 방식인데, 교류 송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방전되는 현상, 전기가 빠져나가는 현상이라든가 전자기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얘도 문제는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직류 송전이 유리한 곳에 우선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뒤에 넘어가 보면은 탐구 활동에 우리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초고압 직류 송전부터 먼저 보면은, 직류는 교류의 최대 전압보다 낮은 전압으로 송전할 수 있으면서 절연 비용, 우리 전자가 빠져나가는, 전류가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적게 들며, 교류와 달리 발열 이외에 다른 전력 손실이 없다. 그리고 전자기파의 위험도 적다. 그래서 장거리 송전에 적합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바다를 연결해가지고 해저 케이블로 연결해가지고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 위에 있는 거, 송전 전압을 높이는 까닭. 요거 그림을 우리 아까 봤던 거랑 같이 해가지고
그려서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송전 전압이 40만 볼트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송전 전압이 4만 볼트인 경우가 있는데, 자, 발전소에서, 첫 번째 그림은 발전소에서 1만 볼트의 전압을 내보냈으면서 400암페어의 전류를 흐르고 있어. 그러면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 전력을 뭐라 그래? 공급 전력이라 그러지? 공급 전력. 자, 공급 전력을 계산하면은 1000 볼트에다가 400암페어니까 얼마? 10만, 100만 해서 400만 와트만큼의 전력을 보내주고 있어. 자, 근데 이때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얼마로 높였냐면 40만 볼트로 10배 높였어. 40만 볼트로. 40만 볼트로 전압을 몇 배 올렸지? 10배 올렸어. 40배 올렸어. 40배. 전압을 40배. 자, 그래도 공급 전력량의 변화는 있다, 없다? 변화는 없다. 그러면 40만 볼트에 얼마의 전류가 흘러야 400만 와트라고 하는 전력이 보내지겠어? 나눠주기만 하면 되지? 전류 I는 몇 암페어? 10암페어. 자, 10암페어. 이 10암페어의 전류가 송전선을 타고 이제 가는 거야. 그때 송전선의 저항이 거기 지금 책에는 15ohm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15ohm이라 해볼게. 자, 저항이 15ohm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손실되는 전력은 어떻게 된다? 손실 전력, 전류의 제곱에다가 저항의 곱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10암페어의 제곱에다가 저항 10ohm 해서 얼마만큼의 1000와트만큼의 손실이 생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가정에는 얼마나 공급되겠어? 400만을 보내주고 있는데 1000만큼만 손실됐으니까 399만 9천 이렇게 쓸게요. 399만 9천 와트가 가정에 도달하겠지. 그러니까 전력 손실이 굉장히 적게 일어난 거야. 근데 두 번째 발전소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바꿔줬냐면 전압을 4만 볼트로 올려줬어. 4만 볼트. 전압을 4만 볼트로 올려줬으니까 이번엔 전압이 몇 배가 된 거예요? 4배. 자, 전압이 4배로 됐어. 그렇지만 공급 전력에는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4만 볼트에다가 전류 I를 곱하면 400만 와트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전류 I는 얼마가 되겠어요? 100암페어가 되겠지? 100암페어? 그럼 이 100암페어의 전류가 똑같이 송전선을 타고 흐르는 거야. 그럼 이때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100암페어고 저항을 똑같이 10ohm이라고 해보자. 자, 같은 송전선을 썼어. 그러면 손실되는 전력은 어떻게 돼요? 전류는 100암페어고 그거의 제곱에다가 저항 10ohm 이렇게 하면 얼마야? 여기만 만에다가 요거 0이니까 10만 와트만큼 손실이 된다. 그러면은 가정에 도달하는 양은 얼마가 된다? 10만이 빠지니까 390만 와트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발전소에서 똑같이 400만 와트를 보내주는데 송전해주는 전압이 4만 볼트로 40배만큼 이렇게 늘어났을 때하고 40만 볼트가 돼야 되는데 40만 볼트 이렇게 40만 볼트일 때하고 그 다음에 4만 볼트일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송전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손실되는 양이 훨씬 더 줄어들지? 어떻게 됐어요? 40만 볼트하고 4만 볼트 전압이 몇 배 차이나? 10배 차이나? 전압이 10배 차이 나니까 전류는 몇 배 차이 나요? 전류는 10분의 1배 차이 나지? 그러니까 손실되는 전력은 몇 배가 차이나? 10만과 1000이니까 100분의 1배 차이가 나는 거야. 우리 아까 확인했었죠? 손실되는 전력은 전류의 제곱에다가 저항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송전 전압분의 공급 전력의 제곱에다가 저항의 곱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자, 전압이 몇 배 차이 나니까 10배 차이 나니까 전류가 몇 배? 10분의 1배. 그래서 손실되는 전체 값은 얼마다? 100분의 1배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뒤에 넘어가서 문제 몇 가지만 좀 풀어볼게요. 자, 29페이지로 가서 5번. 저항이 R인 저항에다가 직류 전원을 연결해서 전류의 색이 I가 저항에 흐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저항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옳게 표현한 것은, 그러면 저항에서 소비하는 전력, 어쨌든 전력 구하는 거니까 전력은 어떻게 계산한다? 전력 P는 전압 곱하기 전류 또는 ohm의 법칙을 이용해서 전류의 제곱의 저항 또는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 이렇게 세 가지로 다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저항에는 전류가 얼마나 흐르고 전압이 얼마나 걸려 있어? 저항은 R이고 전류는 I만큼 흐르고 전압은 V만큼이니까 여기에서 소비하는 전력, 자, 그대로 하면 되지. 전압 곱하기 전류로 한다 그러면 전압은 V, 전류는 I니까 V 곱하기 I로 하거나, 또는 전류는 I고 저항은 R이니까 I 제곱 R 이렇게 계산하거나, 또는 저항은 R이고 전압은 V니까 R분의 V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IR 아니고요. VI 맞죠? 그 다음에 IR 제곱 아니라 I 제곱 R이라고 해야 되겠고, R분의 I 제곱이 아니라 R분의 V 제곱을 하거나, R제곱분의 V가 아니라 R분의 V제곱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지.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볼게요. 자, 송전선 A가 있는데 A를 통해서 P0의 전력을 공급해준대. 근데 송전하는 전압이 얼마? V. 이때 손실되는 게 손실이 얼마다? 0.2P0만큼 손실이 된다. 자, B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저항이 A의 2배. 그 다음에 동일한 전력 P0를 공급해주고 대신에 송전하는 전압이 2V가 되었대요. 그때 손실 전력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있어. 그러면 A하고 B를 비교해가지고 얼마가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A의 저항을 그냥 R이라고 써볼게요. R. 그러면 A에 흐르는 전류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전류 어떻게 해요? 공급을 P0만큼 해주는데 송전 전압이 V야. 그러면 전류 I는 이렇게 써볼까 먼저? P0라는 공급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이 전압이 송전 전압이 되는 거지. V 곱하기 I니까 I는 V분의 P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전류는 V분의 P0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손실되는 전력은 어떻게 돼? 전류 V분의 P0의 제곱에다가 저항 R 하면 되는 거죠? 그 값이 0.2P0다 이렇게 쓰면 돼. 그지? 그 다음에 B지역을 가볼게. B지역. B는 저항이 A의 2배라 그러니까 ER이라고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급은 똑같이 P0야. 그럼 P0라는 공급은 송전 전압이 2V니까 2V 곱하기 전류, B에 흐르는 전류 IB라고 써볼게요. 그러면은 IB는 2V분의 P0. 그럼 여기서 손실되는 값을 계산해보면 손실은 I 제곱 R이니까 2V의 P0의 제곱에다가 저항 2R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그치? 자, 요게 0.2P야. 그러면 요거는 뭐야? 4V분의 P0의 제곱에 2R이니까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의 0.2P0, 즉 0.1P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아니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그냥 생각만으로 해봐. 저항이 2배니까 저항에 의한 효과로 손실이 몇 배? 2배. 근데 전압이 2배로 됐으니까 전압이 2배, 전류는 2분의 1배, 그러면 그걸로 인한 손실이
4분의 1배. 그러면 저항에 의해서 손실이 2배지만 전압을 높여줬기 때문에 손실이 4분의 1 합쳐서 2분의 1만큼의 손실이 생긴다. 그래서 0.1P0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8번으로 넘어가서 1차 코일하고 2차 코일의 B가 1대2인 변압기. 저기서 코일의 B라는 거는 감긴수의 B를 얘기하는 거야. 1차 코일의 전압을 V1, 2차 코일의 전압을 V2라고 하면 V1 대 V2는 아까 뭐였어요? 변압기에서 전압의 B는 감긴수의 B와 같으니까 1대2로 감겨 있으면은 1대2의 전압의 B.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2번으로 가볼게요. 표는 저항값이 서로 다른 두 송전선 A, B에 같은 전력을 밑줄, 일정한 동일한 송전 전압으로 밑줄 보낼 때 송전선에서 발생한 전력 손실을 나타낸 것이다. 그때 저항 A하고 저항 B의 비율을 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전선 A하고 송전선 B가 있을 때 지금 같은 전력을 즉 공급 전력을 같게 보낸데 똑같이 P0, P0 이렇게 적어봅시다. 그 다음에 동일한 송전 전압으로 송전 전압을 똑같이 그냥 V0, V0라고 해볼게. 자, 그때 저항값을 이제 여기 표에 있는 거 그대로 쓸게요. RA라고 하고 RB라고 하면 그때 손실되는 값이 여기가 P0구나. 그럼 그냥 P 이렇게 쓸게요. 손실되는 값이 여긴 P0, 여기는 2P0 이렇게 된다. P0, 2P0. 그때 저항값 RA하고 RB는 그러면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손실이라고 하는 거. 전류에다가 저항의 제곱하면 되지? 그러면 A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에다가 저항 RA. 그 다음에 B에 흐르는 전류 IB의 제곱에다가 RB.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그럼 우리 이제 IA하고 IB라고 하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야 돼.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지? 우리 요 공급 전력하고 송전 전압. 공급 전력하고 송전 전압. 요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잖아. 어떤 관계가 있었어? 공급 전력은 송전 전압 곱하기 전류.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도 공급 전력은 송전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 쓰는 거지, 그지? 근데 IA하고 IB가 어때? 똑같겠지?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IA하고 IB가 같은 값이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IA하고 IB가 같은 값인데 얘네 둘이 같은데 손실되는 B는 1대2야. 그러면 저항의 B도 1대2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RA 대 RB는 1대2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로 쭉 넘어가서 33페이지에 6번 33페이지 6번 자, 요것도 방금 전에 한 거랑 똑같아. 표는 같은 공급 전력 밑줄 같은 공급 전력에 대한 송전 전압 전류색이 손실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위에 있는 거를 A라 그러고 밑에 있는 거를 B라고 했을 때 공급 전력이 P0로 똑같아. 근데 송전 전압은 A 쪽이 V0로 보내주고 있고 B 쪽은 10V0로 보내주고 있어. 전류의 세기는 얘는 I로 보내주고 있고 얘는 가 이렇게 보내주고 있고 손실되는 전력은 P 그 다음에 나 이렇게 보내주고 있어. 자, 같은 공급 전력에 대한 전압 전류의 색이 손실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자, 송전 전압이 있고 보내주는 전류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P0야.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공급 전력은 송전 전압에다가 흐르는 전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송전 전압에다가 흐르는 전류의 곱으로 나타내면 P0가 나온다. 즉 정리하면 P0는 V0 곱하기 I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B에서도 마찬가지지. P0는 10V0 곱하기 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가가 얼마가 나와야 돼? 가가 10분의 1 I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10분의 1 I 이렇게. 자, 저항이 같다라고 하면은 손실되는 거는 뭐야? 전류 곱하기 저항인데 전류 제곱 곱하기 저항이지.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어?
전류 가의 제곱에 저항 R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가가 얼마예요? 10분의 1 I지? 그러면 100분의 1 I 제곱에 R 이거잖아. I 제곱에 R에 P니까 요게 P니까 100분의 1 P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가는 10분의 1 I, 나는 100분의 1 P.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놓고 넘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도 다 비슷하게 이제 계산하는 문제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다 해보도록 하세요.